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당시에 고용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 재고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요. 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대응해서 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다. 그러면 이렇게 취지에 맞게 추진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식량영단 출장소가 국가등록 문화재로 돼 있는 그 건물에 어떻게 보면 근대를 상징하는 그 건물에 미래 그 컨텐츠를 입혀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자 이렇게 해서 그 취지나 사업 진행 사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예. 어쨌거나 많이 늦어졌고 올해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보수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고 있는데 개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최종 하자 보수를 진행하면요 개장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이라고 한다면 불과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그 행복위 의원들이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했었죠. 예. 자, 현장 방문했을 때 VR이 상영이 됐나요? 예, VR, AR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홀로그램 존만 지금 말일까지 저희가 그 하자 보수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층에 있는 홀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홀로그램이 상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왔는데 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안건 심사가 올라왔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당시에는 저는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만 4년이 거의 지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야 완공을 앞두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초에 18년도 시작해서 2000년 초에 준공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요. 그 사업이 이게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 전북 혼진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이 바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자 보수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예. 4년 동안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맡아서 이 일을 진행을 시켜왔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유일하게. 근데 이 자료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2020년 6월부터 아무런 업무 보고가 없었어요. 그 업무 보고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보수하고 하자 보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게
새로운 보고드릴 내용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정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가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콘텐츠 팩토리는요,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리고 홀로그램 콘텐츠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하시고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예. 이게 그 집행부의 방침 맞나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지금 홀로그램 체험존하고 콘텐츠 팩토리하고 다 콘진원에서 사업도 하고 위탁을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처음 사업은 시작은 했는데요. 콘텐츠 팩토리는 건물상의 그 창업 기업들 지원하고 뭐 장비 대여 이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이나 장비 설치에 큰 문제가 없어서 원활하게 준공이 완료됐고 실제로 국비를 받아서 2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콘진원 개인 내용도 그렇고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콘진원에서 위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창업 지원하고 물품 대여기 때문에 직영해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문화센터나 문화재단 이 설립 이후에 같이 검토를 하자 이게 큰 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콘텐츠 팩토리는 직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홀로그램 체험존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AR, VR 포함해서 홀로그램존 운영은 일반 직영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사업은 위탁이나 직영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전문성도 요하고 저희가 활성화는 지원해 주지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고 또 구성한 KT 연관 시행사였거든요. 근데 K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같은 내용의 진행을 했지만 사업 내용이 좀 다르고 분석 결과가 좀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저는 이제 행감자료 요청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작은 소견이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콘텐츠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장비나 이런 공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전문 기관이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호원대에 K-팝 학과도 있고 군산대 미디어 학과랄지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활용해 갖고 이렇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콘텐츠 팩토리를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하면은 운영하면은 좋을 텐데 시 직원들이 순환보직이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다음에 또 팀장님 바뀌면 장비에 대해서 모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전문직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콘텐츠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그룹이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이 홀로그램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가 직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안 되면은 안의 것들을 걷어버리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가 오고 갔거든요. 원래 목적에 맞게 문화재로서의 박물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먼저 콘텐츠 팩토리 그 위탁 부분 관계는요. 저희가 직영을 검토할 당시에 호원대하고 군산대 미디어 영상학부 네. 두 군데가 후보군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접촉했을 때 거기서 어렵다. 그리고 그런 협의 자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거기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홀로그램 체험존 관계는
그 우리가 지금 그 하자 보승계 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해놓고 저희가 운영해 보면 그 젊은 저희도 뭐 분석은 다 해봐야겠지만 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 단위로 이걸 상당히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면은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 들고요. 예, 정리해 자, 두 주시기 번째. 바랍니다. 그 콘텐츠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 위탁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K-팝 학과랄지 군산대 아이들이 오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저희가 그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위탁을 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 이제 직영 위탁 장단점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위탁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내도 와서 맡아서 한다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인력이나 전문직이나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고 또 산학협력단의 역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의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고에 참여할 네, 의사가 알겠습니다. 없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예, 걸로 예. 보고요. 넘기고요.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무려 만 4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한 만큼 이번 개장은요 차질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약속하신 대로 11월 30일입니다.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요 이와 같은 지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타시군 등의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요.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 자료는 좀 이따 보시고요. 167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자, 오승문에 2022년에 1,470만 원이 지출됐죠. 예. 이거 지출된 것으로 된 거죠. 예. 예. 이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정산 받아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1,370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370만이 남았어요. 예. 그럼 반환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62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예, 162페이지 66번 오송문화재전이요. 예. 예, 그 지원액 2천만 원이 나갔죠. 예, 예. 2천만 원 나갔으면 집행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건 정산 지금 2021년이니까 정산이 예, 끝났잖아요. 예산 지원 현황이니까 이제 정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써질 때 예산 지원은 그 제 금액으로 봐서는요. 지원이죠. 예, 정산액은 아니고 지원액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쓴 금액은 예. 지원액이 아니라 예. 2022년도에는 지원액이 맞아요. 예. 정산하면은 틀려지겠죠. 예. 그러나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여기 금액이 지원액이 정상금액에 나와야 맞다고 봐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감사 자료는 정산액으로 내드리는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예. 정산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액을 냈으면 그건 수정을 해야 맞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산액 그다음에 정산이 해야 되는데 거기 예. 보면은 오송문화재는 2천만 원인데 1,646만 원이 정산됐어요. 아, 예. 그다음에 최호 장군 문화재는 2천만 원인데 729만 4천 원이 정산됐어요. 예. 그다음에 항일루병 인병장 추모제는 1,000만 원인데 457만 4천 원만 정산됐어요. 예. 그러면은 중동 당산제는 450만인데 347만 5천 원. 이렇게 금액이 정확해야 이거 볼 수 있는데 그 국장님은 예. 앞으로 그 문화행정국에 예. 뭡니까? 예. 문화관광국에 자료 제출할 때 좀 예.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액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방금 내가 드린 자료 있죠?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전국 사진 공모전 한번 봐보세요. 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산액이 2,410만 원이 지출됐어요. 자, 이건 정산 자료니까 뭐 정확합니다 이게. 예, 예. 자, 그러면 쭉 나오는데 항목이 나와 있는데 기타 항목에 1,325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정산 받을 때 항목별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기타로 하면은 기타 이제 이 항목이 없을 때 기타로 금액이 적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정산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게 공시 자료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요. 저희가 정산서는 다 세분액을 받는데요. 공시 자리에 올릴 때 더 자세하게 올렸어야 하는데 그냥 기타로 다 몰아서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앞으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공시된 자료는 이 정확하니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를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거 꼭 국장님 꼭 시정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그래요 지금. 예, 예. 내가 어제 밤 저녁 내 이게 다 확인해 보니까 예. 12군데가 그래요. 지금 내가 방금만 불려드렸는데 앞으로 공시 자료를 정확하니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 신경 예, 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자, 2021년도 쭉 보면은 예산 지출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됐어요. 축소됐는데 그러면 축소되면 당연히 예산도 축소되겠죠. 예, 맞습니다. 축소되는데 예산 거의 다 집행이 한 기간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보면 86개 기관인데 단체가 이 자료만 봤을 때 86개인데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아니 여기 그 제대로 자기 지원된 금액은 다 써버리고 반환된 데는 정산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이건 좀 투명하게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정산 받을 때 좀 세밀하게 좀 살펴서 예산이 좀 공평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산 받을 때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공모전에서 보면요. 자, 한번 봐보세요. 또 하나 볼 때 2021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이 2,410만 원인데 인건비가 175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는 1,47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도는 기타회가 1,325만 원, 나머지 없어요. 그러면은 전국 사진 공모전 이 프로그램은 이 단체는 매년 똑같은 행사 아니겠어요? 그럼 행사하면은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지출되겠죠. 내용이 큰 어떤 기획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료를 아침에 지금 받아보니까 왜 그렇게 틀리냐면 시상금으로 돼 있어요. 상금. 예.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추정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여기서 예산 자기들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코로나19로 시상식 및 전시작 관람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이 여기도 남아야 되겠죠. 남는 애가 많으니까 최후 추모제 같은 2천만 지원했는데 400만 원 지출 안 했다니까요. 예. 그럼 여기도 자기들 자체 평가, 남이 평가 모니터링 아닙니다. 자체 평가에 코로나19로 시상식 및 전시작 관람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 다 썼어요. 그럼 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 썼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정산 받을 때 정확하니 왜 확인을 못하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국장님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면요.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서 주민들이나 또는 그 어떤 그 힐링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한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회칙이라든지 단체의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료를 보면은 20년도에는 86개 단체, 21년도에도 86개 단체, 22년도는 123개 단체로 늘어났어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들의 사업비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시비만 갖고 있는 데고 또 도입만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사업비 기준이 다 다르는데 이 사업비 기준의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이 좀 불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제보를 받았어요. 이 행감에서 조금 강하게 송곳같이 날카롭게 좀 지적을 해달라는 제보를 몇 차례 받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인가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으니 시에서 강력하게 좀 단속 내지 지급 권한을 좀 강화해달라는 또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자, 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봉사단체라는 것은 본인은 물론 봉사단체들이 우리는 그 시에서 행사 지원비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냥 자발적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봉사단 구성해서 했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제가 봉사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거 봤더니 자발적 봉사단체가 한 6군데 정도 되고 이 중에서 또 보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인건비로 50% 이상 지급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자발적 봉사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그럼 봉사단을 빼고 명칭을 바꿔서 정식으로 우리는 회비를 낼 봉사단이 없으니 그냥 봉사를 안 하고 그냥 사업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야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기준을 조금 명확히 세밀하게 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을 해서 예술 공연을 했다면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맨 뒤쪽에 보조자료 맨 뒤쪽에 보면은 예술 문화인들에 대한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 그런데 그 회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관에서는 회비를 226개 단체에서 뭐 몇 개 단체는 받고 몇 개 단체는 안 받았는데 몇 개 단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관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이 회원의 요구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시면은 세 번째 군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관련 조례로는 군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 위원회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라 하고 공모사업 금액도 한 200억 되나요? 예, 5년간 선정될 경우 본도시 선정될 경우에 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위원회가 최근 개최 일자를 보니까 2022년 2월 28일 날 열렸어요. 이 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이제 문화도시 선정 본도시 선정을 위해서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초에는 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단도 구성하고 그다음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도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유탁 업무를 하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문화도시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요. 추진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인 종합계획 심의 승인하고 사업은 문화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큰 틀에서만 정해주고 세부 사업은 문화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3월 이후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예, 충분히 설명드리고 네. 추진위원회 업무 분장이 있고 문화센터 업무 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체하는 게 낫죠. 센터에서 주관할 거면 이 법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니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러면 뭐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의 갈등 사항은 없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왔을 때 초기부터 했던 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문화센터가 이제 후에 만들어지면서 어떤 조직이나 서로의 의견이나 이래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저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그 설립 목적이 다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뭐 특별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큰 문제는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쪽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이제 그 문화센터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조성계획 심의 그 5개년 책 이게 조성계획 이게 심사 책자가 있었으면 조성계획을 우리는 문화센터를 이렇게 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예비도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추진위원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체제가 그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심사하는 거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심사 대상이 조성계획에 의한 시범 사업이라 그런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각 문화, 예술, 역사, 도시, 법률 각 전문가들을 뽑아놓고 위원회는 한 번 열어놓고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센터에다가 맡기고 뭐 위원회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상실됐고 내부적인 문제도 갈등 요인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니 막 200억이라는 군산시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전라북도 콘텐츠 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2018년도에 군산이 고용위기 산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할 수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된 것이 4가지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1번 군산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 90억,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 70억, 근대 역사문화 상설 공연 운영 6억, 음파호수국원 수중 미디어 콘텐츠 산업 4억 4천 이렇게 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지켜봤어요. 첫 번째, 군산 팩토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 째부선창 2층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기본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럼 좀 이따 그건 질의를 하고요. 자, 동료원이 중점적으로 했던 홀로그램 콘텐츠존 이거 70억.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층은 완벽하게 됐고 2층은 11월 30일까지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신 있다고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컨텐츠진흥원이 전라북도 컨텐츠진흥원 자체를 저희가 조금 신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품 구입이 어려워서 30일까지는 약속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 방안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역사문화 상설 공연 저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 인근에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흥원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와서 군산에 와서 마음대로 공연하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예, 사업 저희가 주관하지 예. 않았기 때문에. 자, 호수공원 수중 미디어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이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체적인 예산은 콘텐츠 융합진흥원으로 갔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 군산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고용력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전정됐을 때, 이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올린 거거든요. 문체부에다 올린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결정해 주기를 컨텐츠 진흥으로 직접 사업을 내렸어요. 저희 군산시에 내린 게 아니고 장소를 저희한테만 군산으로만 지정했지, 사업 자체 주관 자체는 저희 군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컨텐츠 진흥에다 직접 집행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제가 작년에 정산을 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응? 국비 도비 쓴 정산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쪽에 요구할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군산이 위기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군산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정산서 하나도 못 받아보는 그 사업, 그리고 우리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거기도 들어갔잖아요. 매칭이니까. 응? 그러면 우리 군산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을 몰라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전라북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데 울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제가 진흥원장을 출석 요구를 하고 싶었어요. 왜? 제대로 된 사업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고. 그리고 가면서 시설물을 군산시에 인수를 할 당시에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었느냐고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완벽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출석을 못 시켜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사후 어떻게 이걸 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주셔요.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사업 이거나 전체적인 준공을 지금 못 내리고 있거든요. 컨텐츠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홀로그램 스테이션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2가지 사업을 저희도 좀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정상화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준공 검사를 아직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컨텐츠 팩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누수 같은 것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완벽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준공 검사를 낸 다음에 하려고 그러고요. 홀로그램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그램 컨텐츠 진흥 체험존도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보수 시설 보수 보강은 내렸는데 11월 30일까지 일단은 약속은 시간이니까 제가 그때까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그때 안 됐으면 별도의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좀 강하게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만한 돈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했는데 매우 낮은 걸로. 지역업체 3.9%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3.9% 이만한 금액을 군산시에 고용유기지역에 돈을 갖다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과 3.9%의 우리 지역업체 참여율이면 우리 이런 사업 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2번 다시 전라북도 콘텐츠 진흥원과 손잡고 일하지 마세요. 4개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확신하는 거 있으면 국장님 한번 말해보세요.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컨텐츠 진흥원을 좀 믿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를 봤을 때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까지 이렇게 안 왔겠죠. 미리서 운영이 됐겠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많지만은 컨텐츠 진흥원과의 저희 사업 추진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콘텐츠 진흥원장을 미팅을 하러 갑시다.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11월 30일까지 하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근대쉼터에 토요일은 군산에 락이 있다는 그런 주제로 토요 상설 공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할 예정인가요? 예, 저희가 관광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총에서 하는 다양한 협회에서 참여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의 날도 시민의 행사에 좀 느꼈는데 우리
예술에 대한 좀 존중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연을 하는데 관객은 안에 있어요. 안에서 비 안 맞고 다 하고 있는데 비 올 때. 근데 예술인들은 공연할 때 비를 다 맞고 하고 있어요. 이건 존중이 정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럼 두 번째, 이게 계속할 예정이면은 거기 보시면 이게 1인당 아니 한 번 공연할 때 그 출연비가 한 105만 원이에요. 105만 원. 근데 그 뭐 텐트나 음향이나 마이크 하는데 6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음향 같은 거 시설이나 그 비가림을 해놓으면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그분들한테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양질의 공연이 더 될 수 있겠죠. 그런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이번에 예산 세웠나요 혹시? 아니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됐고요. 왜냐하면 네.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 의견을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이 하겠습니다. 부분은 확실하게 왜 그냥 해당 과에서 의지를 가져야만이 말씀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행감 자료 53에서 61페이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문동 단체 동호인들 세부 운영 지침하고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동호회 그 자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전관하고 그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관하고 자체 근거가 상위법보다 우선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지금 조례에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운영 지침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생활문화인 동호회는 과장님, 예. 국장님 여기 118개예요. 그 자료에 있는. 예. 근데 여기 118개 중에 중복이 돼요. 어떻게 중복이 되냐? 대표자가 같아요. 대표자가 같은데 동호회가 다르고 같은 사업인데 대표자가 다르고 같은 대표자가 다른 동호회를 하고 대표자가 같은데 사업명이 달라요. 여기에서 32%를 제외한 68%는 결론이 중복 지원이에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대표자가 갖고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이 같고 대표자만 바꿔서 했다든가 이렇게 한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 2018년도예요. 예. 예, 생문동이 지금 딱히 어떤 동호회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조금이 이어지는 게 같은 단체들이 계속 다른 금액으로 보조금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우리 세부 원칙 여기다가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와서는 왜냐하면 그 단체마다 운영이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 못했고요. 지금 아니, 말씀드린 과장님 예.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 자체 그 운영 지침 그런 게 관계없이 상위법이 먼저예요. 아시다시피 민간단체 보조금에서는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상위법에서 원칙으로 하는 걸 왜 안 지키셔요?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번에 왔다 그래서 법이 이번부터 적용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 지켜져요. 자부담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보조단체를 줄 때 1차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려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 생문동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한 사업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좀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디테일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 여기에서 뭐 몇 가지만 빠졌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 하나도 지금 여기 있는 사업 이 180개 하나도
어떤 사업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자부담이 책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세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아예 이쪽에 어떤 유예 사항을 주거나 하는 거지. 지금 이 조례에서도 아니 규정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 규제에서도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빼고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이걸 모르셨다라는 건 말도 안 아니, 돼요. 저희도 가급적 자부담을 하도록 권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말씀하신 대로 더 아니 과장님 예. 가급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문동 회원이면 회비 납부를 하고 그 받아서 그 자부담을 갖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진행할 때 부담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리고 두 제도를 번째는요.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같은 이제 정산을 다 시에서 받으셨잖아요. 정산 내역을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은 정산 내역들이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이게 저희 군산시에서 코로나19 대응 행정 조치가 내려졌을 때예요. 행정 조치인데 20년 2월 24일에는 경계에서 감염 위기 경보로 경계에서 심각 단계예요. 2월 20일에 24일에 그런데 30페이지 보면 관내 출장을 33분이나 갔어요. 관내 출장을 또 20년 5월에도 전담반 생활 속 거리두기 전담반을 운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교육 현수막이 수십 건이 달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정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고 저기 동호회에서는 참여하라고 현수막을 몇십 개 걸고 또 예산이 그렇게 같은 날 몇십 개가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지적사항이 없었겠죠. 9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10월도 마찬가지고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역 조치에서 집합 금지들이 있었는데도 행사들이 앰프를 빌리고 몇백만 원씩이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이제 그 기준이 저도 일정별로 그 단계별로 다 틀렸으니까 그 진행상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아니 완전히 진행 사항이 아니라 뭐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 금지인데 행정에서 네. 이거를 묵과했다라는 것뿐이 안 되겠죠. 아, 여튼 예. 지금 말씀드린 네. 생문동에 대해서 세부 운영 지침 근거를 좀 마련하시고요. 예, 두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미비에 대한 행정의 지원 대책을 좀 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공모 사업 그 심사 기준이 있어요. 사업 목적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속한 동호회 회원이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예,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문화 매개자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군산 지역에서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군산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잖아요. 예. 이건데 이제 생문동에서 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동호원들을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들 지원해 주는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위원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생문동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심사위원들을 선발을 하고 그 심사위원들 심사를 해서 사업 배정을 하나요? 생문동 자체에서 심사위원 섭외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 자체가 어떤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문동에서 자체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예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를테면 그런 예총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자체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예총은 우리가 그 심의를 해서 예, 사업을 줘요. 예총에서 예. 따로 사업을 공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 예총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과에서 무용분과에서 국악분과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이 올라와서 우리 심의해서 사업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생문동은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생문동 뭐 동호회 활성화 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통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말씀한 것처럼 생문동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심사위원도 뽑고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제가 조례랑 찾아보니까 없어요. 도조례도 없어. 예? 근데 지금 생문동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 회원 수만 해도 3,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 그 표면적으로는 회원이 3,000명이니까 와, 군산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구나. 좋죠. 예? 근데 실제로 이 회원 관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은 그 우리가 문화예술 그 지원을 해줄 때 중복 지원하지 말아라. 또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의원님들. 작년에도 했던 건데 지금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야. 중복 지원하지 말아라. 자부담 붙여라. 자부담.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은 회원 수를 부풀리기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회원이라 하면 정관이 있잖아요. 그 단체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단체는 정관에 있고 정관에 회원이라 하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그래야 여기도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저기도 등록돼 있고 여기도 등록돼 있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돼 있어. 근데 이번에도 벌써 중복 지원된 데가 있잖아요. 아니,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정확히 해서 그걸 근거로 이번에 중복 지원이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중복 지원이 계속 발생이 돼. 자, 과장님은 이제 뭐 지금 올해 초에 오셨으니까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군산이 그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가 해서 굉장히 이 생문동뿐만 아니라 생문동은 전국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군산의 강점은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근데 여기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생문동 사업비를 보면은 강습비가 인건비가 엄청 많아요. 기타 강습 뭐 이런 강습비가.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동네 문화 카페에서도 지금 기타 강습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기타 강습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강사비는 시간당 얼마 주나요, 과장님? 3만 원 줘요. 예, 3만 원. 근데 이분들 강사비는 보면은 그 기준도 넘어서 그냥 무대 쓰는 공연자 출연료 정도로 받아요. 10몇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생문동에서 사업비를 주게 되면은 이게 내용적으로 시민들한테 문화생활 향유 수도록 강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인건비인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생문동에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우리 찾아간 동네 문화 카페도 있어.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문동에서 그런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심의하고 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기준이 뭐라니까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기준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준용을 하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요. 심사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개선해야 돼요. 예, 개선해야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무더발식으로 막 그 회원들이 여기도 가입돼 있고 여기도 가입돼 있고 그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된 회원들이 3천 몇백 명이 아니라 뭐 2천 몇백 명이라도 좋아요. 왜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생문동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공연들을 많이 했어요. 공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뭐죠? 요양원 같은 데 가서 공연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지원을 해줬어. 예? 근데 그게 거의 출연하는 인건비야. 대부분이. 그럼 요양원을 이게 저는 이제 그게 그 지점을 우리 집행부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생문동에서 활동하는 문화 이것들을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리 공연 아니면 어디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요양원
이런 데 가세요. 그럼 요양원이라 하면 요양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국한되는 거잖아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예술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된 내용 인건비, 장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양원을 갔는데 또 초대 가수라고 해서 초대 가수 그 출연료로 50만 원이 나가버려요. 예? 자, 생문동에서 사업을 주면은 외부 사람을 그 동호회 회원이 아닌 외부 사람을 초청해서 출연료 주는 게 그게 타당해요? 맞지 않다고 저희가 보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있어요. 예. 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예. 트로트 가수를 50만 주고 초빙을 하셔 그 공연을 하셨더라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이제 저희가 심의할 때 자, 특별한 경우를 인정.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 우리 시가 조례가 있으면은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죠. 근데 생문동은 과연 말씀한 것처럼 기준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생문동 자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지. 심의위원도 주신 자료 84쪽에 보면은 심의위원도 4명으로 돼 있어요. 4명. 그 4명이 또 누구냐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는 거만. 예,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예? 올해, 예.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과장님 한 분 들어가시고 다 생문동 관련된 분들로 뭐 교수님 오셔서 하셔. 예? 이게 제대로 된 심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근대 도시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저는 지금 선도적으로 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찾아간 동네문화 카페나 주민자치센터나 생문동이나 겹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더 보완해서 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문화도시가 될수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문화예술가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회원의 문제, 중복 지원의 문제, 예산의 그 사용 범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번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서 작년 감사 때도 중복 지원하지 말고 우리 또 지원했어요. 내년 감사 때는 중복 지원이 하나도 없도록 그리고 자부담 꼭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그 페이지 118페이지 말랭이 마을이죠. 우리 군산시가 이 말랭이 마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이 사업을 한 배경이 뭐죠? 당초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요. 근데 여기다 목적을 두고 하게 된 것은 지금 영화동이나 근대 역사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그 근대 역사 공간은 일본인 중심의 그 도시. 그치요. 이제 예. 그것은 뭐냐면 예. 이제 당시에 14년도에 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일시 1관광단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예.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쓰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는 말랭이라는 마을을 칭한 것이 뭐냐 이거죠. 왜 칭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지금 말랭이라는 말이 이제 산비탈 이런 거 이제 그 그렇죠. 사투리 형태로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산비탈이나 산봉우리에 이렇게 있는 마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 이게 근대의 우리 한국인의 삶들을 좀 조명해 볼 수 있고 그 어르신들이 추억도 좀 하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살았던 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의 연관성 때문에 거기에 말랭이라는 네. 말을 하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우리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말랭이라는 이름을 딱 이렇게 했을 때 검색을 한다라면 군산 말랭이만이 나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광지의 말랭이라는 이름은 잘 했다. 근데 결국에 보면은 말랭이 마을을 보러 오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랭이 마을의 취지는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추억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대해서 독특성이 좀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간읍성 같은 경우는 나간읍성 내에서 시민이 같이 존속하고 조선시대에 있었던 걸 체험도 하고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때는 민박도 해요. 확실하게 나간읍성이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말랭이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가 전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말랭이 마을 가서 보면은 이게 60년대인가 이게 70년대인가 이게 80년대를 얘기했는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부족하다. 이를테면 안에 시설은 봐봐. 교복 입은 시대에는 70년대 후반에 80년대 초반까지는 교복 세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설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현재 존속 오는 거랑 똑같아요. 자, 김수미 마을이라고 생가라고 했는데 김수미 생가에 대한 독특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김수미 씨가 거기다가 사인이라도 해놨다든가 김수미의 그 자기 소장품을 거기다 기증을 했다든가 그래야 김수미 마을이라고 칭하지 김수미 마을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쓰겠고 앞으로 취지가 어떻게 갔으면 쓰겠어요. 지금 저희가 거기가 이제 시설물이 전시관도 있지만 레지던스라고 해서 젊은 작가들, 예술 작가들이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예. 네, 그 예술 작가들이 이게 원래 그 말랭이 마을은 마을 사람들과 예술인들이 공존해서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예술 작가들은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죠. 지금 다 9군데 중에 하나 빼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작가들이 활동합니까? 예, 지금 잘 협의회도 구성하고 마을 잔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작가들이 레지던트 그 자기 공간에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작가 활동을 하면서 관광객과 같이 하냐 이 말이죠. 지금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취지는 매달 한 번, 자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 혜택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싸다든가 뭐 있으면 최소한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관광객이나 누가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봤는데 아이고 하더라. 근데 30일 중에 29일이 관광객 안 옵니까? 최소한 그 예술인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거의 현지에서 작가 활동하고 예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다 말로만 예술인 레지던트실이라고 해놓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마을 주민이 자료에는 뭐 50세대고 빈 공간가 20세대로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20세대 공간과 다른 공간이 있으면 평상시에 예를 들어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지나갈 때 아무도 없이 거기를 지나갈 때 빈 공간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활성화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하드웨어 부분은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큰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할 사안 같고요. 말씀하신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주민협의체도 하고 레지던트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데요.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 작가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실제로 입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환경 이제 리모델링이나 그런 거 전혀 안 되게 생긴 데는 매입해서 정비하는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업을 하든 자 기업에서 사업하면 시간이 곧 저기예요. 가치예요, 가치. 이게 돈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도 시간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지면 이게 계속 예산만 투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년 전에 소리 공간 있잖아요. 소리 공간. 예. 소리 공간은 지금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쪽 가옥에다가
우리가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수리 공간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 하면 잘한다라고 우리가 해서 현장 답사도 가고 의회에서 반대도 하면서도 거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의 이 소리 공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음향기기랑 해서 이제 옛날 전축이나 그 옛 추억을 할 수 있는 음악들 이렇게 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고 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근데 이제 그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리모델링까지 한 사업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워서 그 시기가 좀 지나는 5년 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그러면 5년 동안은 예. 현재 자리에다 소리 공간을 존속시키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전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시관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안을 내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또 의견을 여쭤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그 가옥에다가 의회에서는 안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도비도 받고 한 게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아까 그 홀로그램 콘텐츠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 당초에 시작할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느 부서가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거 예를 들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근데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놓고 맡기는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요. 전혀 달라요 이게.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에 도비 국비를 가지고 콘텐츠진흥원에서 관광진흥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을 것에 각오를 했어야죠. 국가가 우리 군산시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100억짜리 건물을 졌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못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때에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당시에 5년 후에 지금 뭐가 안 됐으니까 다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산이 벌써 낭비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좀 더 고민을 좀 하고 해야 돼. 당시 내가 할 때 이거 실적과 내가 이걸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미래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후세대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말랭이 마을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인접에 히로스 가옥도 있고 저기 초원사진관도 있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인원이 왜 말랭이 마을까지 못 오냐? 잠깐 10분이면 5분이면 오는데 이게 또 문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자 관광 월명산 전망대도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가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지금의 말랭이 마을은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말랭이 마을은 이제 그 전망대가 올라가는 길이 거기라면 거기를 통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광지 가서 느꼈을 때는 뭐냐면 볼거리가 있고 체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이 세 가지가 공유가 돼야만이 이게 되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 말랭이 마을을 내가 소리문화의 소리 공간을 일로 옮겨야 한다 이걸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앞으로 전망대가 생겼을 때 말랭이 마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가 설문을 지금 오면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응들을 좀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고 재방문 의지도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친흥 양조마을 같은 데는 술 빚는 마을이다 보니까 양조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 이제 홍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지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말랭이 마을은 지금 현재의 이 상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전망대와 근대 역사와 히로스가 이쪽 이것을 한 중심점에 서 있다 이거죠. 이제 정말 전망대가 잘 세워졌다라면 이제 근대 역사 박물관 쪽에서 쭉하니 와가지고 말랭이 마을을 통해서 전망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한 중심점에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중심점에서 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 말랭이 마을을 이렇게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그럼 주차장도 지금 50대밖에 안 되는데 향후 주차장도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차를 하고 말랭이 마을을 들렸다가 예를 들어서 히로스 과학도 가고 초원사진관도 갈 수 있고 전망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주 미래 지향적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말랭이 마을에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되게끔 매년 이게 문제가 되고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관광의 중심지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 170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시민예술촌 민간위탁 공모 지금 재공고 중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재공고 사유가 단독 입찰이 됐습니다. 단독이라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독이라고 하면은 이 업체가 굉장히 잘해서 누가 넘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받을 업체가 없다든지 뭐 그 이유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저희가 20일 그때 의회에서 주문하셔서 기간을 홍보 기간도 넓히고 다양화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두 가지 이간이. 그래 저기 지금 여기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시민예술촌이요. 9년째 하고 있는 걸. 내년이 10년째 된.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시민예술촌에 이제 또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혹시 여기에 중간 운영 평가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경영 평가요. 예. 그건 제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그동안 그래왔듯이 이제 이번 위탁 심사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운영 업체가 안 나타나면 지금 이 업체가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중간 평가도 없이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재 위탁 업체가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해요. 제가 알기로도 그 군산에서는 그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그 인프라도 많고 그 인재풀도 많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우리 과에서는 지원을 좀 적극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좀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거기 문화 개복 예술거리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예술거리가 그 예술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취향은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좋지. 그 행사할 때만은 좋지. 예. 그렇지만 예술거리라면 항상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는 특히나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좀 예술제 같은 걸 예술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로 좀 적극 지원을 해서 이 위탁업체가 좀 이 날개를 좀 필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시라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분이 그 갖고 있는 역량이 저는 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그 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라는 얘기. 이게 예산이 3억 좀 덜 되나요? 총 3억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한 거의 반절이 뭐 인건비일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갖고 이제 그 운영을 하는데 예. 우리는 3억을 다 그 운영하는 걸로 보니까 의원님들은 이게 시민들이나 예. 3억이 다 그 행사를 비용으로 자꾸 보는데 과연 그게 3억 값을 했냐 못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술은 뭐 예산을 갖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적극 지원해서
좀 거기가 예술거리답게 예. 좀 승화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술촌이 전세 기간이 지금 2023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년 말입니다. 예, 지금 위탁 공고 기간은 24년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간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화센터하고요, 예. 문화재단 다 그 위탁 기관들이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통합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시기는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23년 후에는 혹시 어디서 운영을 해요? 그건 이제 지금 의원님들이랑 의견을 다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이 전세 기간은 23년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위탁 기간은 24년까지 예. 하신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죠.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위치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예. 지금 그 현재 자리가 누수도 많고 예. 보수할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모수 못하고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내박천 노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 임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건물주가 저희 건물이 아니어서 예. 저희가 운신의 폭이 좀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서에서는 그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무실 확정하고 예. 중간 운영 평가를 꼭 하시고 예.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가 야행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야행을 돌아보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야행이나 시간여행 축제를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해년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면 해년마다 번복적으로 실수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부서 간의 협업이 이번에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쉬운 예로 서울에서 우리 야행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러 온 직원이었어요. 직원이 관광 안내소에 가서 야행이 진행되는 방향이나 야행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협업이 안 됐다는 거죠, 부서 간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야행이라는 행사를 하는가 지적하고 싶어요. 부서별로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돌아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체 불명의 게시물들이 거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예로 어떤 사진을 그림화해가지고 그려놨는데 야행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해놓은 걸 봤어요. 이런 것은 누군가가 위에서 돌아보면 딱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다음에 신흥동 일본 식가오 앞에 보면 이성당에서 만든 공원 안에 조형물, 그러니까 우리 조형물을 형상화해서 그곳에 전시를 해놨는데 그게 뭔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객이 와 사진을 찍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는가를 설명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누군가가 돌아봤으면 이미 알았을 건데 그런 것도 놓쳤고, 네 번째, 맛집 로드라고 해서 벽에다가 그 지역 맛집을 다 걸어놨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민원 많이 받았어요. 왜? 이게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거기에다 기입을 해놨으면 민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찌어찌 하여 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네 집만 맛집이냐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게 가능하지 못하다면 그런 걸 거기다 설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걸맞게 여기에 야식집 뭐 이런 거라고 써놨는데 9시 이후에 문 열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네들한테 사전에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는 좀 문을 열어주세요. 응? 깜깜해요. 9시 넘으면. 야행을 왔는데 밤에 좀 뭔가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깜깜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받지 않고 맛집 노드를 만들어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요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문화재 7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야행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 로드에 그게 써 있어요. 7개의 문화재. 문화재가 있는 곳 앞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마지막으로 동국사를 방문을 했어요. 동국사 들어가는 큰 대로에서부터 깜깜해요. 들어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저 말고 의지에서 야행을 보러 온 사람이 마지막 코스인 동국사까지도 갔어요. 저 가니까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안내를 해서 거기는 오늘은 뭐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뭔가 좀 있었다라면 거기까지 안 갔을 것이고, 예전에는 그때 그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 우리 직원한테 제가 그걸 질문을 했더니 동국사에서 밤에 불 켜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서 안 했다. 그러면 동국사를 제외하고 우리가 야행을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네,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 일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어차피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수정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장님께 아까 제가 컨트롤 타워 말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래도 시간여행 축제 야행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분이 좀 위에서 지금 뭐 김제 지평선 축제나 익산의 국화 축제는 있죠, 다. 예, 다 있어요. 예,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주무관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일이 번복적으로 나쁜 일들만 생기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컨트롤타워 부족은 저희도 인정했고요. 저도 그 전날, 전전날 이렇게 시설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똑같이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오고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좀 촉박해서 그 안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축제계의 계장님, 과장님, 주무관들 정말 이거 직영으로 하느라고 애쓰신 거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대행 없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빠뜨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잘못된 걸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면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K-팝 축제 하셨잖아요. 예. 9천만 석. 예. 작년에도 하셨고. 예, 작년에가 그렇습니다. 1위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근데 작년에는 군산업체 그 테아트 컴퍼니에서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군산업체는 동남풍이 했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구초이스 컴퍼니가 했어요. 예. 구초이스 컴퍼니가 어디 업체인 줄 아세요? 지역이? 그건 그 군산입니다. 군산이에요? 예, 군산에 그 지금 현재 가수 유승범 씨가 군산에 내려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게 구초이스입니다. 제가 주소 검색해 보니까 고양시로 나오더라고요. 어, 고양시. 주소 검색해 보세요. 예. 고양시로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 동남풍 오면 우리 군산에서 국악적으로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하는 단체예요. 아주 독보적인 단체죠. 공연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국악 관련 공연을 하는 단체고. 근데 제목을 보면은 청소년 K-팝 축제예요. 근데 동남풍이 그걸 해. 예?
이게 독자적으로 하기는 아무래도 그쪽의 경험이 K-팝이니까 뭐 힙합이나 뭐 댄스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컨소시엄 구성해서 구초이스 컴퍼니라고 해요. 근데 구초이스 컴퍼니는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시에 있어. 군산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알 거예요. 저는 고양시 업체를 보고 있고. 근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작년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평가 네, 자체 평가는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정산서를 보면서 했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대외적인 홍보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첫 해다 보니까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그 수준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했던 거니까 평가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다시 공모를 했어요.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축제를 하는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작년에 했던 그 테아트 컴퍼니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역량이 부족해서 좋은 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못 데려오니까 우리가 좀 더 퀄리티 있는 그쪽에 전문성 있는 데로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동남풍이야.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한 과정을 제가 쭉 저도 봤어요. 예. 점수 배점표 봤는데 예. 이 배점표 자체에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동남풍에 10점을 준 사람이 테아트에는 6점을 최저점을 줘. 근데 저희가 최고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아니, 그건 하니까. 알아. 예. 그건 아는데. 의원님 저 보충 설명 한번 드리면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비영리 사다법인으로 국한을 해버렸어요. 모집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도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줄 때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것에 국한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예술단체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됐다 보니까 제가 동남풍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컨소시엄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테아트 컴퍼니는 지금 뭘로 돼 있나요? 그것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잖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검색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좀 지적을 할게요. 뭐냐면은 전문성이 없는 단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사업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전문성이 없는 단체가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형태로 간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동남풍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국악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런 K-팝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전문성 있는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아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대책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의 저변학대로 인류 문화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